1에서 이거 저번에 한번 풀었었지. 처음이에요.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 n일 때 구간 1부터 16의 함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모르겠으면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씩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으면 1에서 2 구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1이에요. 그죠? 1에서 2 집어넣으면 2에서 3에서는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6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16인데 그때 값 여기서부터 뭔지 모르죠.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거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면 요거 분의 요거를 하세요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알려주고 있는 거는 1에서 n에서 n 플러스 1이죠. n에서 n 플러스 1.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지. 다행히 여기서 요 구간은 여기 집어넣으면 다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까지는 한 칸 올라가요. 그렇죠. 2까지. 3까지는 몇 칸 올라가 여기서? 두 칸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이제 계속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4까지는 얼마나 올라가? 여기가 3에서 4니까 3칸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규칙을 잘 찾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4까지 올라가면 앞에 있는 숫자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4칸 올라갈 거고 그 다음은 5칸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서 얘가 몇 칸 올라갔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여기가 16이니까 여기가 15거고 여기서 여기는 15칸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큼 바뀌었냐면 15, 15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바뀌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5까지 더한 거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차근차근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 정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3칸, 4칸, 5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다시 설명해볼게. (399번) 봅시다. fx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할 때 y는 gx에 대하여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변화를 깨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역함수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합시다. 역함수는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데 역함수가 좀 까다로워요. 그죠? 역함수를 다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가져와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금 해서 하면 역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 되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돼 있지. 그러면 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y한테 야, 너 누구한테서 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너 누구한테서 왔어? 그럼 나 x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이해하기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함수를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면 원래 x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역함수에서 가장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역함수는 얘 입장에서 지금 기준이 fx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누굴 둘 거냐요? 그러니까 함수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뒀을 때
x를 집어넣으면 y가 돼. 즉 다시 말해서 a를 대입했더니 b가 됐어. 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의 대응 관계잖아, 그치? 요걸 알고 있는데 요거의 역함수를 알면 역함수는 뭘 물어보는 거야? b를 대입하면 a가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역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누구냐면 이 b 값이라서 얘 입장에서 보면 y 값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f 역함수 인버스라고 있는데 y는 x. 요게 이제 제대로 된 형태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읽어드리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이런 형태를 찾지 말고 여기서 y가 나오려면 너는 얼마야? 라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럼 그게 역함수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거 먼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대1 대응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집합관계로 배우죠. 그리고 집합의 원소가 대부분 유한계야. 뭐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이런 식으로 5개, 5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많죠.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유한계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이면서 이거 치역과 정의역, 이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개수가 남는 게 없어야 되고 되돌아갈 때 원소가 빈 게 없어야 되죠. 그렇죠? 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에 하나 대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얘가 간 데는 얘가 가지 않도록만 잘하면 1대1 대응이 되죠. 이건 이 유한계일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럼 무한계, 실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택해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약에 값이 계속 증가했으면 거기 대응하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에 대응했으면 여기로 이렇게 감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해야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개수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사실은 축소시키는 거야. 이게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 라고 했지만 함수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배우는 일반적인 그 가항함수 영역으로 가져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요. 알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요. 이게 이제 3차 함수 여러분 이제 그 뒤에 가면 문제에서 나와요. 어떤 3차 함수를 주고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을 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1대1 대응은 해결을 했고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증가, 계속 감소.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요. 1대1 그 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x에 대해서 y가 대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증가해. 이렇게 증가해.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b야. 그치? 그럼 이게 함수죠. y는 fx.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역함수에 y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게 역함수겠죠. 그 얘기는 이 함수를 가만 놔두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b가 나오게 하는 값이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이렇게 바라보면 역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함수인 거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역함수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y는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x에 대해서 풀면 돼요. 이쪽으로 넘기면 y 플러스 1은 2x죠. 그러니까 x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게 돼요. 이게 역함수야. x는 하고 이게 바로 2로 돼. 근데 문제는 이거랑 y는 x제곱이랑 어떤 함수를 같이 그려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집어넣어야 되는 값이 정의역이 얘가 x인데 얘도 정의역이 얘가 x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함수랑 같이 그리기 위해서 또는 표현하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y는 f 역함수 x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y랑 x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보기엔 되게 편해.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드디어 y는 x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요거에 대해서 빙그르르 돌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새로운 역함수를 그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굳이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역함수예요. 근데 다른 함수랑 같이 놓고 봐야 되니까 천상 어쩔 수 없이 조금 y랑 x랑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여러분은 역함수를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건 얘 입장에서 fx 입장에서 얘는 원래 무슨 문자였어? y 값인 거야. 얘는 누구 값인 거야? x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함수를 돌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봐도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알겠죠? 그게 굉장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요 정도만큼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한 문제 푸는데 너무 딴 얘기를 해서.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한번 봅시다. x세제곱 더하기 x인데 x세제곱 더하기 x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양수예요. 그쵸? x제곱 더하기는 항상 크지 0보다. 그래서 얘가 0을 지나고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역함수에 대해서 x 값이 마이너스 2죠. 얘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바뀌었대.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함수는 얘를 알려준 거잖아. 얘는 안 알려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인데 3차 함수 역함수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안 구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원래 fx 입장에서 얘는 지금 x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누구라고? y 값이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 값을 물어보면 되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f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는 x 세제곱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값을 때려 맞춰야죠. 3차 함수니까. 막 집어넣어봐요. 어려운 거 안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g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g 2는 이건 어떻게 찾아? 이 함수가 2가 되는 값을 찾으래.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함수를 f1이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럼 함수는 못 그리겠어. 함수는 잘 못 그리겠는데 적어도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게 fx래. 요건 알았죠? 맞아요? 여기가 1일 때 2를 지나는 것도 알아냈어요. 요렇게. 요게 fx 입장이야. 그럼 f 입장에서는 fx 입장에서는 평균 변화의 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갔어? x가? 2칸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갔어? 4칸 갔죠. 그런데 역함수는 어디서 보라고? 어느 축에서 보라고? y축에서 보라고요. y축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로 몇 칸 간 거야? 4칸 갔지. 여기서 여기로 몇 칸 간 거야? 2칸.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면 되죠. 됐어요? 그럼 2분의 1이겠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볼 때 이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역함수 만나면 앞으로 몇 가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삼각함수가 문제에 나오면 일단 이렇게 갑자기 딱 멈추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예요. 얘네들이 나오면 조금 멈칫하는데 어쨌든 간에 역함수는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자꾸만 좀 길러보세요. 그럼 좀 해결이 돼요. 많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닌 것 같으면 이제 식을 옮기는 건데
식을 옮기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알았죠? 식을 옮기는 건 미적분 가면 이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식이 잘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건 y 입장에서 보자. 이거 역함수에 대해서 했으니까 얘를 fx 입장에서는 y로 보면 돼. 그쵸? 그럴 때 x 값이 얼마큼 바뀌는지를 보면 우리가 딱 역함수가 얼마큼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2분의 4라고 하시면 안 돼요. y 입장에서 보니까 그 y가 얘가 지금 y,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쪽이 x인 거고 이쪽이 y인 거야. 이쪽이 x인 거, 그죠? 그러니까 4만큼 바뀔 때 2만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399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거 안 돼요. 423번이에요? 423번이 가기 전에 유형 4가 있네요. 유형 4는 이제 이것도 저번에 조금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거는 접선의 기울기로 보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F'A는 A점에서의 함수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기울기 표시할 수 있죠. 여기의 접선의 기울기가 F'B. 조금 집중합시다. 괜찮죠? 많이 졸린다? 학교 끝나고 바로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죠? 이렇게 기울기가 요거예요. 요걸 한 군데 모으면 누가 제일 큰지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10 부여가지고 하세요. 함수 그려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 문제 풀 때 아예 정리를 해놓으세요.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면 이렇게 잡아보면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B네. A가 더 작잖아. 근데 이건 어차피 바꾸면 또 바꿔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잘 보세요. 그런 거 갖고 설마 학교에서 이상한 시험 문제는 내진 않겠죠? 여기는 A 빼기 B, 여기는 FB 마이너스 FB 이렇게 나오면 완전 부호가 달라져요. 알았죠? 이거는 근데 이거랑 완전히 똑같죠.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랑 부호 하나 달린 거 없이 똑같아요. 그쵸? 똑같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그냥 두 점 이렇게 잡고 더 작은 점, 큰 점에서 더 작은 점, 더 작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얘가 더 크죠? 그쵸? 여기는 어딜 그리나 커요.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잡으면 더 커요. 다른 데도 잡아볼까? 여기 잡아요. 요거고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커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맞지? 더 커요. 이것도 괜찮아요. 얘가 조금 문제네요.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더 커요. 근데 이제 이쪽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작죠? 평균 변화율이 더 작죠? 지금 평균 변화율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잡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쪽은 평균 변화율이 더 작고 얘는 평균 변화율이 더 크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요 경우에 2번이 답이 되는데 다 찾아보면 요 부분은 되는데 요 부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크잖아, 그치? 평균 변화율이 더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여기도 평균 변화율이 더 작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이걸 매번 이렇게 찾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요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써놔야 돼요. 이거 좀 사실 까다로운 내용인데 알겠죠? 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보다 이 값이 더 크다는 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예요.
아래로. 이렇게 되면 요즘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면 이제 이것도 아래로 블록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미적분 가면 중요한데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래로 블록의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를 A 한 번만 그냥 써줄게요.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FA지. 여기가 FA죠. 여기가 FB죠. 보자.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FA와 FB Y 값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어. 그게 어디냐면 2분의 FA 더하기 FB예요. 우리 평균값은 항상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X의 평균값도 구할 수 있어.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인데 요 직선을 이렇게 딱 이으면 요 중앙이 정확하게 좀 많이 요 값이 나와요. 선을 이어서 딱 절반을 짜는 거예요. 요 값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여기가 비율이 같아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이게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나와서 닮은 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대 여기가 같으면 여기 대 여기도 같아요. 그래서 딱 여기가 y 값의 평균값이. 알겠죠? 그러면 뭘로 비교하냐면 x의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더 어때? y의 평균값보다 밑에 있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정해요. 이거 좀 어렵죠? 하여튼 그런 약속이에요. 자, x의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y의 평균값보다 작으면 이러면 사실은 작거나 같으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요거를 좀 조금 보기 편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리고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면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예요.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크게 그리든.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이으면 요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대입한 함수값이 요 밑을 지나는 거야. 요 x의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데를 지나서 요 세 점을 이으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보다 커지면 요렇게 지나가야겠지. 위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의 정의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를 함수에 대입한 값이. 이거보다 이게 더 크면 아래로 블록, 이게 더 크면 위로 블록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 성질로 증명을 하면 저게 성립을 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지금 증명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걸 보세요. a 빼기 b분의 b 빼기 a가 합시다. 왜? 평균 변화율이 앞에 있는 값보다 더 크면 뒤에 있는 거, 순간 변화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당장 외워도 사실 아마 다시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외워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좀 쉬워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거 생소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외워보세요. 아래로 블록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2차 함수일 때 가능하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여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인데 3차 함수는 아직 그래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얘기긴 한데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A 이상 되는 구간에서 A보다 작은 구간에서 X가 A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걸 만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A가 작은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생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까다로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데 얼마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요거는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저게 뜻한 범위가 조금 그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H로 이쪽으로 나누면 H분의 Fx1 더하기 H 마이너스 Fx1 이거 사실은 문제를 다 집어넣고 풀라고 그러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H를 지금 양수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x1 점이 있고 H를 양수로 잡았으니까 H를 잡았으면 여기 이렇게 x1 더하기 H를 잡은 거예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의 크기가 이 점의 순간 변화율보다 크대요. 좀 전에 한 얘기죠? 아래로 볼록 얘기예요. 이 식을 싹 정리하면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래로 볼록 함수를 찾으라는 거군요 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생겨야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잖아.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인 거고 이 부분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 알겠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봐. 두 점 이으면 두 점의 y값 평균값보다 x의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더 적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알면 좀 쉬운데 이게 문제집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죠.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런 의미로 조금씩 풀어나가면 여기는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고 기울기에 대한 얘기고 기울기 1이라는 얘기고 이런 거 중요하죠. 이은에 B 빼기 A로 나누면 FB 빼기 FA는 1보다 크다죠? 요거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요건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 기울기니까 얘도 기울기 1로 봐야 되죠? 요 기울기 1은 바로 얘가 갖고 있다 그랬죠? y는 x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b하고 a하고 이렇게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거보다 어때? 크죠? 이거보다 크죠? 그래프 문으로. 그럼 큰 거예요. 맞아. 3이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양수일 때는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근데 우린 문제 낼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 같다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는은 언제 성립해?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해. A랑 B랑 같아야 이 는이 성립해. 같지 않으면 무조건 커요. 알겠어요? 두 개의 다른 양수값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커요. 그런데 얘네 둘이 같으면 얘가 만약에 둘 다 5, 5여라. 그럼 5 더하기 5 하면 10이잖아. 그치? 2로 나누면 5가 될 거고 5 곱하기 5니까 루트 5가 돼서 루트 25가 돼서 5가 나오겠죠. 그죠? 그 같을 때만 같아져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 B점이 같은 점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산술평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점을 그냥 잡으면 돼요. 더 큰 점 아무데나 잡고 더 작은 점 아무데나 잡으면 항상 더 커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커져?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기울기가 계속 더 커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4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디귿과 리을은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알겠어요? B가 더 커지면 더 커지죠. 여기 지금 이렇게 진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400 쭉 넘어. 이번에 이제 쭉 그냥 풀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풀어서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423번. 자, 6시까지는 버티세요.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1시간 안에 쉬는 시간 주는 건 좀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 사람들은 조금만 버티세요. 자,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0으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미적분 들어오면 0으로 가는 극한이 많기 때문에 봤더니 요 괄호 안에 x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x분의 1을 h로 치환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긴 당연히 선생님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 2는 2분의 1분의 1이에요. 선생님은 이거 외우라고 많이 얘기해요. 만약에 여기가 5분의 1분의 1은 얼마예요? 5예요. 그죠? a분의 1분의 1은 얼마예요? a예요. 요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요거 쓰는 거 굉장히 편해져. 심지어 h는 h분의 1분의 1 이렇게 그냥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 써서 외워서 2분의 1분의 1은 2야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면 번분수식이라 그러죠. 동모 밑에 분모 있는 거 그거 계산하기가 좀 편해져요. 이렇게 조금씩 신경 써보면 좋죠. 그래서 요 x는 x분의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요 식이 사실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x를 x분의 1분의 f 1 플러스 x분의 2 빼기 f 1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x분의 1을 치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러분이 열심히 선생님 부탁에 맞게 2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3h 선생님의 부탁에 맞게 정의식으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풀어줬으면 이제는 해봅시다. 여기서 얼마큼 차이나? 5만큼 차이 나죠? 2h에서 3h 마이너스 3h까지 5h 차이 나죠? 이렇게 쓰고 5f 프라임 1 이렇게 풀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f 프라임 1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빨리 푸세요. 정의식으로 많이 풀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푸는 방법도 해봐야 돼요. 423번 됐나요? 지워도 되나? 다음에 먼저 물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마찬가지는 아니네요. 이거는 다른 거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h분의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집어넣으시면 돼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으면 빨리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시그마가 나올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수원이라서 잘 안 나오겠지? 여기 수투에는 시그마가 잘 나오진 않아요.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시그마는 수원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K가 1부터 M까지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뭐로 봐야 돼? SN으로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SN에서 여러분 이제 SN-1을 빼면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죠? 이런 느낌이 확 와요. 이걸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안 나오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 자꾸 길러놓으세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1부터 20이니까 집어넣어야죠. 뭐 하나씩 집어넣읍시다. F 1 더하기 1 집어넣으니까 H 더하기 F 1 더하기 2H.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다 안 쓰죠. 선생님 여러분이 3까지 썼는데 많이 쓸 필요 없죠.
그다음 요건 어떻게 보면 돼요? 20을 곱한 게 아니라 F1이 20개 있는 거죠. 20개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F1 빼기 F1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개니까 하나씩 전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씩 전해주면 돼요. 1 더하기 H에 빼기 F 1 이렇게 하나 쓰고 하나 가져오고 더하기 1 더하기 2H에 마이너스 F 1 이렇게 두 번째 거 쓰고 스무 번째 거 쓰면 우리는 규칙을 다 찾을 수 있죠? 요거는 F 프라임 1 요거는 5배 이렇게 하면 되죠? 2F 프라임 1 요건 20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1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0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 계산 빨리 할 수 있죠? 2분의 뭐 20, 21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21 곱하기 10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값이 다 어때? 같죠. 이게 간격이 이렇게 하나씩 두는 같죠. 굉장히 중요해요. 등차 중앙적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등차 수열만큼은 등차 중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또 지웠어. 미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인가 봐. 물어보고 한다고 맞아? 471? 아 40이가 있었네요. 유효 10 42 자, 이거는 이렇게도 풀만은 해요. 정석으로 봅시다. 일단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죠? 그러니까 분자도 얼마가 되어야 돼? 0이 되어야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F3-4가 0이니까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F3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다 돼 있네. 이거 F3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치환을 하면 되는데 사실 2로 보내면 얘는 0이 되지. 얘도 0이 되지. 얘는 0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그냥 극한값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앞에 끄집어내고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 무한대 우리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얘는 네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로 보내면 여기 4분의 1 앞으로 넣고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다 풀어볼게요. 그래서 x가 2로 가면 t는 3으로 가고 그럼 x는 t-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싹 대입을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t가 3으로 가고 요게 t-1 마이너스이니까 t-3 이렇게 되고 여기 t-1로 집어넣으면 t-1 플러스이니까 t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ft 마이너스 4는 f3이니까 이렇게 풀고 사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3은 4로 가고 요만큼의 모양이 딱 f'3이죠? f'3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요 연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서
딱 보자마자 x-2 x 플러스 2니까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고 요건 극한이 문제가 없죠? 4분의 1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이렇게 봤는데 2로 가면 여기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그리고 4는 F3이 되죠? 그리고 이 값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F'3 이렇게 그냥 바로 써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하면 확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줄이는 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된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다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F3에서 0으로 간다면 여기 분모도 x-3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태는 x-2지만 그리고 2로 보내는 거지만 얘는 이 함수가 얘가 치환이 되면 다 3으로 다 가줄 거야 라는 걸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지금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몇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치환하고 아마 442번 다음 문제에서도 그런 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죠. 여기도 보면 2로 가면 얘 2로 가긴 하는데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0으로 가야 되고 여기 2로 가면 F4-3이 돼서 F4는 3이죠. 그러니까 이거 F'4로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안 되는 부분은 4분의 1 나올 거고 그러니까 4분의 1 F'4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풀면 흐름이 훨씬 더 편하게 풀려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왜 여기는 하나도 질문을 안 했지? 유형 9는 다 아는 거예요? 유형 9는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유형 9를 합시다. 유형 9에서 정말 시험을 위한 걸 가르쳐 줄 거니까. 미안해요. 자, 요런 함수식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대충 간단하게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만족하는 함수식이에요. 함수식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딴 데로 생각하면 그래도 뭐 나올 때 자꾸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함수식에 관한 문제. 어떤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거를 쟤는 그냥 형태로 쓴 거예요. 사실 이걸 보자마자 y는 a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딱 이 성질을 만족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y절편이 1이라도 있으면 안 만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게 fx예요.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f에다가